자, 지금부터 집합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랑 방학 때 특강했던 친구들은 아마 들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영상 시청하면서 아직 개념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개념을 꼭 잡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집합에서는 집합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조건, 즉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모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소라는 거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약자가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element입니다. element라서 우리는 앞에 약자 1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집합 A가 A, B, C라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각각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자, 세 번째, 원소를 표현할 때는 선생님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엘리먼트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을 조금 늘어뜨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삼지창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속한다 혹은 원소가 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자리, 이 삼지창의 모양이 속한다 모양을 쓸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생님 네모를 친 이유는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 자리에는 반드시 원소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집합입니다. 즉 원소와 집합 관계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1은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 당연하지. 그 다음 2도 A 집합의 원소가 될 건데 4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2는 원소는 A에 속한다 혹은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집합기호 우리가 잘 아는 중괄호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보면 원소는, 자, 그래서 원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무슨 문자? 소문자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은 무슨 문자로 표현하면 된다? 대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소는 이렇게 A, B, C, D 같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개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집합 A를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은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50, 15, 20, 25, 30이 되겠지. 따라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는 5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4는 속하지 않는 게 맞지. 5는 속하고 12는 속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3번이 틀렸고요. 20은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문제가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네. 20은 속하지 않는다. 답은 4번도 틀렸네요. 여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12도 속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속해 있고 30도 뭐 했다? 속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갑시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방법?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누가 만들었다? 벤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어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지. A라는 집합을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열한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자,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리는 무슨 모양이 올 거다? 원소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 뒷부분은 성질을 뜻한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하나 두면
A는 X바,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해 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원이나 직사각형 등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자, 집합이 한 개면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지. A라는 집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집합이 두 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거다? A, B가 될 거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요 안에 사각형을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제시하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개념 문제를 한번 보면 A가 0, 1, 2고 집합 BC고 집합 BC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라는 거는 이 조건 제시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는 거지. B집합은 X 더하기 Y, X하고 Y는 둘 다 A에 있고, C라는 집합은 곱한 거를 적어놓은 거고, X랑 Y의 원소가 A의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로는 될 수 있는 0, 1, 2, 세로도 될 수 있는 0, 1, 2. 더하면 0, 1, 2. 그 다음 1, 2, 3. 그 다음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집합은 여기서 하나씩만 선택해오면 되니까 0, 1, 2, 3,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C라는 집합은 0, 1, 2가 될 거고, 여기도 0, 1, 2가 되겠지. 곱하면 0, 0, 0, 여기는 0, 1, 2, 여기는 0, 2,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C라는 집합은 0, 1, 2,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 제시법을 어떤 표현을 이용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더하기로 표현이 될 거고, 아까 했던 게 이 부분은 곱하기의 연산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3번 가겠습니다. 집합의 분류에는 우리가 무슨 집합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그냥 구별합니다. 유한계인 집합은 유한집합, 무한이 많은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이 많다라는 얘기는 무한계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겠죠. 자, 3번의 공집합은 이 공자가 빌공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집합이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공집합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집합 기호를 하나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개이기 때문에, 즉 공집합도 무슨 집합이 될 거다? 유한집합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짱티의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안에 0이 있다라는 거는 0이라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다? 원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므로 이 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뭐가 아닐 거다? 공집합은 절대 아닐 거고, 두 번째, 증가로 안에 이런 기호, 요거는 공집합 모양이긴 하지만 기호로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될 수 없다?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공집합 기호가 들어가는 거는 무슨 취급을 받는다? 이거는 원소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지. 이 0도 우리가 숫자 0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도 원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해주면 여러분들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은 개념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유한집합은 셀 수 있고 그 다음 유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만큼은 무한집합은, 무한계인 집합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NA가 왜 NA로 표현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N은 여러분 넘버링, 수를 세다라는 넘버링의 약자인 N을 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n 뒤에 나타나 있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자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야 한다? 집합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NA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버링 할 거다. 즉, 셀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것도 가능하죠. 집합의 기호가 1, 2, 3 있고 요건 하나의 집합이므로 우리는 이 원소의 개수를 세겠다. 그럼 답은 몇 개? 3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집합을 이런 식으로 원소만 딱 적으면 요거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n 넘버링 다음에는 집합을 넣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 A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NA의 원소의 개수가 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고, 반대로도 원소의 개수가 없으면 무슨 집합이 될 거다? 공집합이 될 거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놨네요. 그 다음 짱티의 팁 보겠습니다. N의 공집합, 방금 위에서 했듯이 공집합은 없으니까 0개.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합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원소가 되겠죠. 이 집합 기호 안에 이 부분은 뭐가 될 거다? 원소가 되므로 몇 개 있다? 1개 있습니다. 즉 1개. 그 다음에는 0의 집합의 기호 안에도 뭐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원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도 몇 개가 될 거다? 색깔이 왜 이렇지? 여기도 1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원소 역할을 할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 가나다 꼭 확인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랍니다. 자, 1번에 보면 n의 1, 2, 3, 4 집합은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4 더하기 여기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1. 그래서 답은 몇 개? 5개. 그 다음 여기는 공집합이니까 0개. 얘는 공집합 모양이지만 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원소 1개. 여기도 뒤에 거도 n의 0의 집합이니까 원소 1개를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몇 개?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놈의 부분을 보니까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이 안에 게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0개, 여기는 1개, 2개, 3개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 자리는 1개, 2개 빼기 2가 되므로 답이 1로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지금 넘버링도 해봤는데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 중에서 부분적인 거, 일부분이다, 우리는 뭐 떼어왔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을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임의의 원소가 A의 집합의 원소이면 B의 집합의 원소도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게 순서 잘 보세요.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와 보기와 다르지 어떤 기호를 쓴다? 우리가 이렇게 포함관계의 기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가 B의 포함관계가 있다. 즉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실제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포함된단 말 아니라. 그래서 는이라는 의미도 처음에는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가면 진부분 집합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 속한다는 개념이 선생님이 원소랑 여기가 집합관계여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방금 한 거 이렇게 포함된다는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집합과 집합 자리가 와야 됩니다. 원소랑 원소 자리는 오는 게 없고 원소랑 집합관계면 속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 집합과 집합관계면 포함한다라는 개념 생각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제로 부분집합의 성질을 증명을 하지만 여러분들 증명 내용이 조금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아마 대학 내용이라서 선생님 생략하고요. 이 두 개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꼭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즉 기호로 공집합의 기호가 A의 부분집합 관계이다.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즉 부분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A는 B가 있었으니까. 자, 네 번째. 이 부분집합. 자, 자기 부분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찐이죠. 찐. 그래서 찐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항상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하나짜리 쓰고 그 다음 하나짜리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몇 개짜리? 하나, 두 개짜리. 그 다음 1, 3. 그 다음 2, 3. 그 다음은 몇 개짜리? 1, 2, 3 이렇게 3개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무슨 집합이다? 진부분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찾는 방법은 1개짜리 쓰고 2개짜리 쓰고 3개짜리 써도 그리고 뭐 4개 있으면 4개짜리 써서 찾아내는 게 우리는 부분집합이고 여기에서 포함관계를 한번 적어보면 2는 어디에? 1, 2, 3의 부분집합 관계라는 걸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이런 집합의 개념에서 이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내용을 진부분집합은 요즘 많이 빠져서 잘 안 나오지만 이 부분집합 개념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티 팁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는 삼지창 모양이 속한다 개념을 쓰고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이지창 개념이 포함한다의 개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올 거냐면 이런 삼지창과 이지창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자, 개념 문제 1번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 콤마 있는 게 다 기준으로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모양이 집합처럼 생겼어도 이 자리는 원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자, 1번에 보면 1이라는 집합 기호에 원소에 속했다인데 이 자리는 원소 자리가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집합 1 모양 그대로 원소에 있으면 이 1번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 그대로는 위에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없죠. 그래서 탈락이고요. 여기도 얘가 속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2라는 원소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2가 그대로 생겨있는 원소의 모양은 없으니까 2번도 탈락. 3번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속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함관계죠.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집합기호가 끄트머리 하나 있으면 이걸 그냥 제외시키십시오. 제외시키고 나면 이 남는 게 뭐다? 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소가 이 안에 모양이 똑같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대로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먼저 체크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속한다는 개념이 나오면 이대로가 선생님이 원소 역할이라고 했지. 또 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포함된다 관계는 선생님 집합기호 양쪽 떼보고 2랑 3이 원소 역할할 거니까 이 안에 2랑 3이 존재하나? 안 하죠. 왜? 집합기호가 붙어 있는 거는 존재하지만 집합기호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2번은 문제를 2번을 보면 똑같이 콤마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소 찾았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1번은 이게 원소 자리여야 되니까 원소가 똑같이 있는지 보니까 여기 위에 있죠. 당연한 거고 2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3번은 0은 여기 원소에 있죠. 삼지창 모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지창인데 이거 뗐습니다. 이렇게 하나. 떼고 나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소가 있으니까 같지 않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가 될 거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 떼고 나면 이지창이니까 뭐가 나올 거다?
요 모양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됐죠? 그렇게 됐을 때는 0하고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원소가 되므로 우리는 5번도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문제 3번은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풀이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3번은 X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페이지 가고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A는 B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부분집합의 의미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한쪽이 내 거의 부분집합이 되고 다른 쪽이 또 다른 쪽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가운데를 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다? 이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내 자신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내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두 집합은 뭐한 거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고 당연히 원소의 개수도 같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집합이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같을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뭐가 된다? 두 개의 집합이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원소 모양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문제 풀면 되고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뭐를 이용한다? 포함관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는이라고 하면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숙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개념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집합 A는 X바 X는 15의 양의 약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A가 1, 3, 5, 15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B라는 집합은 1, A-2, B-2, 15인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낯익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A는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있으면 냅두고 똑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A 빼기 2 자리가 3이 되고 예를 들어 B 빼기 2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는 5가 되고 B는 7이니까 여기서 A, B는 35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A 빼기 2는 5가 돼도 되고 B 빼기 2는 3이 돼도 되니까 우리는 A는 7, B는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A, B는 얼마가 될 거다? 35라는 답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35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7번에 가겠습니다. 자, 7번까지만 일단 영상을 하나를 끊고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 뒤에 연산법칙 등 이용해서 찍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정말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부분집합의 개수만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을 아까 구해봤을 때 보면 1하고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다시 적을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두 가지씩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다 곱하면 2의 몇 제곱이다? 2의 세제곱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쉽게 들었을 때. 자, 그럼 여기를 3을 보니까 이놈이 뭐랑 똑같다?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더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 A라는 집합이 우리가 A1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A2 AN. 자, 이 말은 n의 a 넘버링이 몇 개다? n개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즉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해되겠죠?
이게 부분집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특이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특정한 어떤 원소 K개를 포함시키고 싶었대.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싶다면 이 부분은 사라졌겠죠, 여러분.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경우가 2가 1이 됐죠.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이 아이 답이 2의 제곱이 됐을 겁니다. 근데 2의 제곱은 어떻게 했을 거다? 3개의 원소가 있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애의 개수는 1개를 빼서 2의 제곱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가 2의 n제곱에서 특정한 개수 몇 개를 포함하니까 k개를 포함할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k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 보니까 특정한 원소 k개를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뭐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아까 이거 원상복귀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되고 안 되고여서 두 가지였는데 포함 안 시킬 거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지워지고 이 부분만 선택할 거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하나로 되죠. 그럼 똑같이 방법이 나오죠, 이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라? 포함하든 안 하든 우리는 결론이 나왔어요. 뭐를 해라? 다 빼라. 다 빼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 집합의 문제를 한번 보면 A는 1, 2, 3, 4, 5, 5개인데 이 중 2와 4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5개에서 2, 4 몇 개? 2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빼면은 2개 빼니까 2의 세제곱이고 답은 8개가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응용 한번 해보면 부분집합 중에서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2원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2의 5개에서 몇 개를 뺄 거다? 3, 2, 3, 5를 다 빼버리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빼는 거다? 3개를 빼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3개를 빼면 2의 제곱이니까 몇 개가 된다? 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모의고사든 아마 일반적인 참고서에서도 엄청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주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문제를 풀고 선생님은 이번 첫 번째 개념 영상을, 집합 개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집합 A는 2, 4고요. B라는 집합은 12의 양이었으니까 1, 2, 3, 4, 6, 12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부분에서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B는 X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는, 자, 요 X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X는 요 부분에서는 A의 원소 얼마? 2, 4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B라는 집합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B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간단해졌어요. 왜? 2개만 뭐 하면 되니까 우리는 빼버리면 된다, 이 뜻이죠.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답이 뭐가 될 거다? 2의 6개에서 2개를 빼면 2의 4제곱이 될 거고 답은 16이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모양의 문제를 혹은 이런 부분의 이렇게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해서 집합 개념 영상 1번에서
어떤 걸 강조했는지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해줬지만 한 번 더 개념 영상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념 영상 집합 2번하고 명제 개념 영상 최선을 다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열공하십시오.